그래서 이렇게 좁은 보장 범위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만약에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웬만하면 해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깊게 알려드리는 헤이보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입한 보험 중에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미 이런 영상들은 많이 퍼져 있어요. 제 채널에서도 예전에 해지하면 안 되는 오래된 보험 5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이미 오래전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은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되지 않은 보험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다 라는 4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할 때에도 많이 보는 보험들이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전설의 보험들을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해지하는 순간 손해보는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첫 번째는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뭔가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과거에 가입할 수 있었던 실비의 한 종류로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아주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보험입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1세대 실비예요.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아주 오래된 실비죠. 영상 초반에 분명히 아주 오래되지 않은 보험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부터 15년도 더 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보험을 얘기하는 게 이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일반 상해 의료비는 1세대 실비의 한 종류다 보니까 오래됐다고 해도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 실비들의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현재 실비로 교체를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아무리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고 해도 되도록이면 이 일반 상해 의료비는 그대로 두고 질병 실비만 전환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실비는 질병과 상해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각각 특약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비를 전환하고 싶다고 하시면 질병만 혹은 상해만 선택해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다는 질병 실비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를 줄이길 원하시는 분들도 질병만 교체하고 일반 상해 의료비의 보장 혜택은 그대로 두는 거죠. 이 일반 상해 의료비는 지금의 실비와 비교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1세대 실비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이 적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세대 실비는 입원 시에 100% 보장, 그리고 통원 시에는 5,000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근데 일반 상해 의료비는 통원 시에도 자기부담금이 없이 100% 보장이 가능해요. 벌써 이 부분부터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통원 한도가 일반 실비보다 높습니다. 보통 실비의 최대 통원 한도는 30만 원이고 여기서 약값 5만 원 또는 10만 원이 빠지는데요. 실제로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25만 원 또는 2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한도가 10만 원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만약에 MRI 검사 같은 비싼 비용을 통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은 어쩔 수 없이 내 돈으로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일반 상해 의료비는 최소 한도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고 이 한도는 입원, 통원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라 가장 작은 100만 원이라고 해도 하루 통원으로 100만 원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한도인 1000만 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하루에 1000만 원까지 통원 치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겠죠. 예전에는 병원에서 이런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면 입원으로 처리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비싼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자기 부담금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반 상해 의료비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현재 실비는 한의원 치료나 치과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실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상식처럼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근데 일반 상해 의료비는 이 2가지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의원 치과에 대한 실비 보장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기는 한데 근데 이 급여에 대한 비용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장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는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았다고 해도 보장이 가능하고 상해로 인한 임플란트 역시 통원 최대 한도 1000만 원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에 대한 치료비도 치료비 전액의 5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낸 비용이 1원도 없어도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는 50%의 병원비를 돌려줍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3년 이내에 사고 있으셨고 나는 일반상해의료비 가입자다 라고 하시면 꼭 청구하셔서 잃어버린 보험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반상해의료비의 엄청난 장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일반상해의료비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고민해봐야 하는데요. 일반상해의료비는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사고일로부터 딱 180일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꽤 큰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핀 삽입 수술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처음 핀 삽입 수술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핀 제거를 하는 시기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후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입원, 통원 모두 해당되는 면책기간이기 때문에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오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단점만 잘 피한다면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너무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일반상해의료비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일반상해의료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2022년 이전 가입한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혹시 유사암 진단비가 어떤 암을 포함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포함하는 진단비죠. 이 네 가지 암에 대해서 각각 최초 1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 4번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사암 진단비는 현재 일반암에 딱 20%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유사암 1,000만 원을 가입하고 싶다. 그럼 일반암을 5,000만 원 넣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이 한도가 많이 아쉽다고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암이라는 건 어떤 종류든 간에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도를 20%로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아쉬운 거예요. 네 가지 암 모두 위험합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갑상선암은 전체 암 발병률 1위에 해당이 돼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을 적게 보장하는 건데 근데 이게 2022년 이전에는 20% 한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제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보험 상품마다 최대 한도를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했고 어떤 보험사들은 5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일반암보다 더 높게 구성할 수 있는 보험도 있었는데요. 10배 이상 넣을 수 있는 보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암 200만 원에 유사암을 2천만 원을 가입하는 말도 안 되는 보험 가입도 가능했던 건데요. 이렇게 특이하게 한도를 높여서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도 내가 가입한 보험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사실 내가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2022년이 유사암 진단비 한도가 낮아진 해입니다. 이때 8월과 9월에 한도 축소를 진행했는데 보험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몇 월에 가입했는지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022년에 가입하셨다면 유사암 한도가 높을 확률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보험을 해지하고 싶다거나 다른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하셔도 꼭 유사암 한도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유사암은 높은데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유지가 좋을지 리모델링이 좋을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가입할 수 없는 좋은 보험은 확실하니까요. 다음은 세 번째,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뇌졸중 진단비입니다. 아마도 최근에 보험을 알아보신 분들 중에 2대 질병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진단비 또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뇌와 심장에 대해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두 진단비인데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지금보다 보장 범위가 좁은 진단비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보험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까 과거에 가입한 보험들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좁은 보장 범위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만약에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웬만하면 해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오랜 기간 납입했다고 해도 보험료 대비 보장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가입을 했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고려해서 해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뇌졸중 진단비는 뇌경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뇌경색 I63, I65, I66이 전체 중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 절반이 넘는 분들이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은 건데요. 뇌졸중은 이 뇌경색을 포함하고 뇌출혈로 구분되는 I60, I61, I62를 포함합니다.
뇌출혈이 포함되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체 뇌질환 환자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진단받는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래 기타 뇌혈관 질환 약 34%도 높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 뇌졸중으로만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보험료에 여유가 있다면 약간의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보완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뇌졸중을 해지하시고 새롭게 가입하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감하게 해지를 하고 새롭게 보장 범위를 넓혀서 추가하는 게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 더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너무 비싼 보험을 잘못 가입하신 경우가 해당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누가 봐도 잘못된 보험을 가입한 게 아니라면 뇌졸중은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저는 개인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통계를 보면 전체 심장질환 환자 중에 7% 정도라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은 발병하면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길고 그에 비례해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낮은 확률에 20년간 납입하는 장기간의 레이스를 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역시 보험료에 따라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네 번째,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에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건 환급금이 없는 보험을 얘기합니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발생하는 환급금이 없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 아예 접근을 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랫동안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이 무해지 환급형으로 추천드렸어요. 지금도 당연히 그렇고요. 납입기간 중에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다고 해도 그렇게 높은 환급률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해지 환급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험료 때문이에요. 보험 상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차이가 큰 상품은 일반 표준형 보험보다 무해지 환급형이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비싼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꼭 무해지 환급형을 추천하는 거고요. 딱 필요한 특약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로 가입을 한다면 납입기간 중이나 납입이 끝난 후에나 보험을 해지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럼 무조건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무해지 환급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환급금이 낮은 상품은 2015년에 최초로 판매됐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보험사들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납입하신 분들이 많겠죠. 이걸 해지하는 순간 모든 보험료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해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나는 정말 이건 잘못 가입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보험이 있다면 잘못된 특약에 남은 기간 납입해야 하는 총 보험료와 새롭게 가입할 보험료를 처음부터 납입 시작하는 총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매월 보험료가 좀 더 비싸더라도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다면 유지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리모델링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실제로 상담을 할 때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우가 더 유리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작정 해지하거나 리모델링 하지 마시고 꼭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가입하고 한 달만 지나도 해지하기 아깝기 때문에 제대로 잘 가입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고 잘 가입된 보험을 잘못 해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정리할 때는 꼭 오늘 내용과 비슷한 영상을 잘 찾아보셨으면 하는데요. 대신 비슷한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확하고 올바른 의견을 잘 선택해서 참고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이보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쉽고 깊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질문해 주시거나 직접 상담 신청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